알트릭스와 함께하는 태블로 두 번째 세션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좀 잘 지내셨나요? 예, 바쁘게 또 지내시고 오늘이 이제 어제가 휴일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날이라서 아마 많이들 바쁘셨을 것 같은데 또 그 와중에서도 또 공부하시기 위해 또 저녁 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질문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의견 있으면 뭐 그런 것들도 남겨주시면은 제한된 시간 내에 한번 최대한 커버를 할 수 있을 만큼 한번 커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서울시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이 생활인구라는 토픽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이 세미나는 국내 최고의 RTX 전문 업체 아이빌리 솔루션 측하고 그 다음에 태블로 프리미어 파트너사 빅스데이터에서 많은 서포트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쪽에서 또 많이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도입이나 전사적인 어떤 확대, 그 다음에 뭐 데모 시연, 그 다음에 시스템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문의를 하시면은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런 연락처 통해 가지고 컨택을 한번 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목표는요,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큰 데이터입니다. 용량이 좀 셀 거예요. 이게, 물론 뭐 테라 단위나 뭐 이런 것까지 넘어가지는 않지만, 몇 기가 정도가 되는 데이터를 로컬 PC에서 저장을 해가지고, 머신이 조금 이제 사양이 딸리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튼 간에, 이 아이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좀 처리를 한 이후에, 태블로에서 지도를 통해서 시각화하는 방향으로 오늘의 학습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제에서부터 시각까지가 아니고 시각화죠. 예, 글자가 빠졌네요. 시각화까지 이어지는 이음새 없는 워크 프로세스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돼서 이어지고 태블로에서 결과물로서 리포트로 뽑아져 나오는 과정까지 여러분들한테 가급적 시작과 끝까지 한번 다 보여드리려 그래요. 그래서 알터릭스라는 도구와 태블로라는 두 가지 도구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어떤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지 뭐 그런데 제가 좀 방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생활인구 데이터의 장단점 꽤나 좋은 데이터예요. 마지막에 가가지고 장단점을 좀 디스커션을 하겠지만 공짜로 이런 걸 얻을 수 있다? 저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열어보고 이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고 해가지고 data.서울.go.kr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생활인구라고 치시면은 2015년도인가 뭐 그때서부터 16년도인가 하여튼 그때서부터 이제 프로젝트가 아마 시작된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여러분 일자별로 맨날 특정 지역의 특정 시간대에 남자 여자 연령대별로의 생활 인구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꾸준합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지금 이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사이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생긴 사이트입니다. 저기를 들어가시면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생활인구 현황 2021년도 10월 7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고 아래쪽으로 여러분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내국인 관련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시면은 데이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아마 5 영업일인가? 5 영업일이라기보다는 5 비즈니스 데이 그 전 건을 하여튼 계속해서 올려줘요. 얘네들이 올려주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하나가 올라오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하나가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데이터고 지금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데이터는 2021년도 9월달 1개월치의 생활인구 데이터를 나눠드렸습니다. 자, 생활인구가 뭐냐? 생활인구라는 개념은 좀 생소한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학습 자료 올려놓는 그 구글 드라이브에 PDF 파일을 같이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솔깃한 부분이 있으면은 직접 이제 그 문서를 좀 찾아보시고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핵심적인 내용들만 읽으면은 금방 안바 파악을 할 수 있는 문서기 때문에 함께 제가 좀 제공을 해드렸고요. 개념은 de facto population 그러니까 바로 현 시점의 인구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정의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시간대에 거기에 서울 사람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
경기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부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사람들이 있겠죠. 그거를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시간대에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을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뭐 측정을 못 하겠죠. 그거 어떻게 측정합니까? 불가능한 거고 추정을 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 LTE를 쓰는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KT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 이제 메인으로 들어와 가지고 얘네들의 뭐 기지국 정보 같은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좀 약간 보정을 거쳐가지고 나온 데이터 세트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서울 인구가 1000만이잖아요. 뭐 1000만 밑으로 떨어졌죠. 900 몇십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de facto population 그러니까 서울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낮 시간에 경기나 어떤 다른 지역에서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분들이실 수도 있고요, 그죠? 거기 갔다가 이제 퇴근하면 여러분 경기도에 있는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그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de facto population 바로 그 시점에서의 인구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기지국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인구를 추정을 해낸 데이터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활 인구를 좀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주인 거 말고 주거 인구 말고 주민등록상으로 딱 돼 있는 그 인구 말고 특정 시점 특정 지역에 실제 존재했었던 사람들을 추정한 데이터다. 물론 뭐 그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장단점이 여러 개가 있겠죠. 뭐 한계도 있고 뭐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름의 의미를 좀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 부분에 가서 디스커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제가 소스를 하나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되게 좋습니다. 데이터 자체를 좀 한번 볼 건데요. 이 정도만 일단 알고 한번 들어가자고요. 비교적 정리가 잘 되어 있다. 테이블 구조로서 주어지고 있고요. 가벼운 수준의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쳐서 태블로에 곧바로 올려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지도 위에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공간 정보와의 결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들 약간 좀 가볍게 정리하는 것들 플러스 공간 정보와의 결합 이 두 가지 파트를 우리가 알트릭스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한 이후에 데이터 좀 가볍게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태블로로 넘어와 가지고 실제로 지도 시각화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릭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마 설치를 다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PC 내에서 서울팝이라고 하는 YXMD 이게 제가 워크플로우를 나타내는 그 파일 확장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아마 요 녀석도 같이 올려드렸던 것으로 기억나니까 혹시라도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RTX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파일이 엄청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인풋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거든요. 이 폴더거든요. 우클릭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 속성을 한번 보게 되면은 3.53기가 뭐 5기가 넘거나 막 그러지는 않네요. 3.53기가로 요 안에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9월 1일서부터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생각해보니까 30개의 이 CSV 파일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고 얘네들을 한 방에 알터릭스로 땡겨가지고 제가 작업을 좀 이어가겠다. 그거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제가 이렇게 판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하나 열어가지고 New Workflow 여기다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이거를 파일 한 개 자체를 여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얘를 보게 되면은 이게 뭐 100메가가 넘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대충 봤을 때도 한 100메가가 넘어 보이는데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120메가잖아요. 120메가짜리를 엑셀로 연다? 시간 꽤 걸리실걸요? 네, 이 머신이 특별히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개만 들고 와가지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은 데이터 인풋을 하면 되겠죠. 데리고 와가지고 저는 그냥 9월 1일 첫날 거를 한번 들고 와 볼게요. 제가 인풋 넣을 때는 위쪽에 있는 이 인풋 데이터라는 툴을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드래그 앤드 드랍을 통해 가지고 넣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드래그를 해가지고 요 안쪽으로 한번 떨어뜨려 보십시다. 이렇게 들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항상 들고 왔으면은 같이 붙여주는 게 브라우스 툴이다. 그래서 우클릭을 해가지고
제가 add browse after 이렇게 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아마 좀 머신이 그렇게 조금 옛날 거를 쓰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만 읽어내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일단 런을 한번 돌려볼게요. 런을 한번 돌려서 브라우스 툴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이 데이터가 어떤 구조로 생겼고 무슨 밸류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올려보면은 아하, CSV 같이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요걸 잡아줘야 돼요. 눌러가지고요, 인코딩을 좀 잡아주고 올게요. 지금 여기 헤더들이 전부 다 깨져버렸잖아요. 이 헤더들을 지금 올바르게 인식을 못하는 건데, 여러분 인풋 데이터 툴을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컨피규레이션 할 수 있는 창이 왼쪽에 뜰 거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아래쪽으로 좀만 내리시다 보면은 11번 여기 있죠. 11번 코드 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번 코드 페이지 부분에서 라틴으로 잡혀 있는데 눌러가지고 아마 코리아가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왜 이렇게 여기 있네요. 코리안. 네, 여기 있죠. 네, 코리안이라고 돼 있고 EUCKR인가? 아마 지금 잘려서 좀 안 보이는데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코리안을 이렇게 인코딩을 잡아 주시고 제가 런을 한 번 더 돌려 볼게요. 그러면은 헤더가 아마 깨지지 않고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준일, 시간대 구분, 행정동 코드, 집계구 코드, 장소 개념인 거죠. 요 일자하고 시간은 이제 시간적인 개념인 거고요. 행정동, 집계구, 요거는 전부 다 이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참고로 이제 집계구에 대해서 가볍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한 5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고, 행정동을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오피셜하게 통계치를 제공하는 최소의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동에 하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재 1동이 있습니다. 양재 1동이라는 요 동네를 잘게 쪼개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 인구 기준 한 5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해가지고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이제 그 하나하나의 덩어리에 대해서 거기에 인구가 몇 명이 살고 거기에 무슨 세대가 몇 개가 있고 거기에 사업체가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을 SGIS라고 하는 이 지리정보 통계청인가? 하여튼 통계청 그 기관이에요. 예, 통계청 기관인데 지리정보를 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 기관에서 배포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요 생활인구도 여러분 굉장히 디테일한 레벨에서, 그러니까 돈까지만 줘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돈까지만 줘도 땡큐인 거지, 공짜로 주는 건데. 근데 이거를 집계구 레벨까지, 여러분 집계구 조금 이따 지도에 올려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그냥 잘게 쪼개져 있는 거 아마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 레벨에서 얘네들이 이 파퓰레이션 정보를 주고 있다. 꽤나 좋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행정동에 코드가 있고요, 집계구에 코드가 있고, 좀 안타까운 건 이 행정동에 코드만 있어가지고 이 행정동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따가 조인해가지고 한번 같이 붙여주면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생활인구수, 총 생활인구수겠죠. 전부 다 이제 보탠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남자 0에서 9세 10세 단위고요. 남자 10세부터 14세. 여러분 얘네들은 휴대폰 많이 안 쓰잖아요. LTE 휴대폰 잘 안 쓰잖아요. 남자 0에서 9세면은 이 친구들이 LTE가 된 휴대폰을 쓸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런 데는 좀 추정치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린 PDF 문서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추정이 되는지 아마 써 있을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10에서 14세 여기도 LTE 휴대폰 많이 안 쓸 것 같아. 얘네들은 요즘에는 쓰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여성분들도 뒤에 나옵니다. 쭉 가다 보면요. 쭉쭉 가다 보면은 남성분들 지나고 나서요. 그죠? 여성분들도 동일한 연령대로 나오는 거죠. 성별, 연령대별로 생활 인구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별표로 된 거 뭡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별표 모양으로 됐었잖아요. 별표는 이제 아마 이게 이제 너무
이게 낮으면 그 지역의 그 시간대에 생활 인구가 너무 없으면은 그건 이제 개인이 아마 좀 식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약간 익명화 처리가 돼가지고 그냥 밸류를 안 알려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기 뭐 1이라고 적혀 있다. 그럼 저기 한 명 있었잖아. 그러면 그 한 명이 누굴까? 이렇게 뭐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약간 마법의 로직이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것들을 배포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겠죠. 혹시라도 뭐 개인정보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된 거는 수치 자체가 낮아가지고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뭐 이 데이터 자체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요. 만약에 이제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연령대별로 나와 있고 성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남성 0세부터 9세까지 남성 0세에서 9세 여기부터 이 필드에서부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여자 60세 이상의 생활인구 이까지를 전부 다 횡방향 가로 방향으로 보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총 생활인구 수하고 딱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연령대별로 뭔가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좀 분석을 하고 싶었는데 옆에 있는 거를 이게 별표로 된 거를 그냥 0으로 가정을 하고 0으로 가정을 하고 쭉 더해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쭉 더해서 나온 결과하고 여기 찍혀 있는 총 생활 인구수를 비교해봤을 때 총 생활 인구수가 더 높았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죠? 여기에 뭐 0이 아니라 뭐 0.1이나 뭐라도 있을 거니까. 근데 이제 100%딱 맞아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 연령대별로 성별로 나눠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단 안 쓸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앞으로 이어서 가고 싶은 시각화나 분석에서는 뭐 성별로 뭐가 어때요? 뭐 연령대 그룹별로 뭐가 어때요? 이런 얘기는 제가 할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얘네들 싹 다 치워버리고 제가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의 파일을 갖고 와가지고요 전반적인 구조를 봤어요. 브라우스 툴을 붙이게 되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찍어가지고 뭐 문제는 없는지 뭐 이런 식으로 육안으로 한번 보는 거죠. 이거 엑셀에서 열려면 좀 힘들 거예요 아마. 요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제 방향으로 좀 넘어가가지고 말씀을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복수의 파일을 일괄적으로 불러들여서 한꺼번에 처리한다.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학습에 좀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행과 열의 개수를 줄인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알트릭스 한번 넘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의 파일만 갖고 왔을 뿐이에요. 1일치예요. 1일치. 여러분 지금 이게 레코드의 개수가 444,397개. 그러니까 로우의 개수예요. 행의 개수가 444,397개. 어마어마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32를 붙인다? 32를 붙이면 그냥 단순하게 이 숫자에다가 30을 곱해도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올 겁니다. 꽤나 큰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좀 줄이고 다듬어 가지고 그나마 분석을 위한 최적의 데이터 세트를 구성할 수 있느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얘기의 좀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간 정보 결합하는 거는 제가 또 별도의 작업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의 CS 파일을 한 번에 불러온다. 이거 좀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요거를 미리 해버리게 되면은 초장에 조금 골치 아파질 수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진행하겠습니다. 시각화에 활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필드를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셀렉트 툴 붙여가지고 요 작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지금 이 데이터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자 하는 것은요 성별로 뭘 따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도 제가 뭐 큰 관심 없어요. 그래가지고 셀렉트 툴을 제가 이렇게 갖다가 가운데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가운데다가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은 두 개 사이를 이렇게 공간을 넓히면서 자기가 이제 거기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필요 없는 애들을 제가 좀 정리하는 작업을 한번 해줄 겁니다. 저는 총 생활 인구수만 쓸 거기 때문에 남자 0세부터 9세까지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시고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를 이용하셔가지고 제일 끝에 있는 이 unknown까지 전부 다 선택을 해주세요. 싹 다 선택해가지고 얘네들 한꺼번에 deselect 시켜버릴 겁니다. 어떻게? 옵션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select를 눌러가지고 deselect highlighted field 내가 지금 선택한 거 전부 다 선택을 취소할 거야. 한 번 해주면 됩니다. 일일이 이거 언제 떼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눌러주게 되면은 전부 다 선택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의외로 되게 심플하게 되죠. 일자, 시간대, 행정동, 집계구, 인구수 이렇게만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작업만 좀 추가로 더 해주고 싶은 거는 이 총 생활 인구수는 지금 여러분들 이쪽에서 데이터를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소수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셀렉트 툴을 좀 붙인 김에 이거를 다 없앨 뿐만 아니라 총 생활 인구수에 있는 이 필드의 타입을 제가 더블로 바꿔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더블로 인식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따가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도구에서 숫자로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딴 거는 문자열로 해도 별 문제 없어요. 문자열 다 좋거든요. BW 스트링 문자열이거든요. 그 다음에 더블로 해주게 되면 이게 숫자 타입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셀렉트 툴을 통해서 가볍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 런을 한번 딱 돌려주시면은 굉장히 간소해질 거예요. 브라우스 툴을 딱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전부 다 치운 거예요. 내가 이제 그거 안 쓸 건데 굳이 내가 이거 안 쓸 건데 들고 가가지고 막 힘들게 이제 끙끙 이렇게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아예 처리를 한번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과정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데이터셋의 차원을 줄인다. 데이터셋의 차원을 줄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데이터의 구조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브라우스 툴 눌러가지고 제가 이거 조금 더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이게 완벽하게 지금 소팅이 된 상황은 아니에요. 어차피 소팅 나중에 시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 되는 건데 이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데이터의 소위 말해서 우리가 뎁스를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깊이 어떤 레벨에서 데이터가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건지.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의 숫자는 언제 어떤 시점이냐, 이걸 한번 따져보면요. 2021년도 9월 1일 특정 일자에 오전 7시 특정 시간대예요. 어떤 하루 한 날에 그 7시라는 시간대, 뭐 7시에서부터 8시 사이겠죠, 아마. 그 사이 때에 행정동 코드보다 더 뎁스 있는 정보가 이 집계구 코드죠. 특정한 지역이에요.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 지도 보시면은요, 저 집계구 코드 하나가 의미하는 지역이 뭐 큰 덩어리들도 좀 있지만 굉장히 작은 하나의 조각일 거예요. 그 굉장히 작은 하나의 조각에서 특정 일자에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그때 총 생활 인구수가 지금 이만큼 나오고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당되는 이 집계구에서, 그죠? 이 집계구에서 8시에는 어땠는데, 9시에는 어땠는데, 10시에는 어땠는데, 계속해서 붙을 수 있겠죠. 그게 지금 7시, 뭐 10시, 16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집계구 코드는 동일하지만 시간대 구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서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집계구에서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어떤 특정한 날에,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생활인구가 보여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요거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기준 1을 보시면요, 이거 단일 값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2021년도 지금 9월 1일자 데이터만 불러왔기 때문에 값이 하나밖에 없어. 저기 값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2일도 붙이고 3일도 붙이고 4일도 붙여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제가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붙이는 작업을 좀 할 건데요. 좀 할 건데, 일단 여러분 런을 누르는 거는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합시다. 런을 누르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런을 누르는 방법 대신에 이제 다른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이제 눌러주세요라고 하기 전까지는 누르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너무 오래 돌 거예요. 뭐 이렇게 후진 컴퓨터에서 이게 뻥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자, 일단은요, 제가 이 인풋 툴을 이렇게 다시 한번 눌렀어요. 인풋 툴을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지금 제가 해당 폴더, 그 폴더가 어디냐면요, 저는 지금 요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런 폴더예요. 제가 요렇게 지금 블락을 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저는 지금 요런 폴더에다가 이 파일들을 다 담아놨어요. 거기다가 한꺼번에 이제 담아놨었는데, 요걸 갖다가 제가 09 뒤에 있는 01을 이렇게 두 개를 잡아가지고요. 09 뒤에 있는 9월 1일이겠죠. 저 부분을 제가 그냥 별표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해당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이 local_people_202109
뭐로 되어 있는 애들 한꺼번에 들고 와 이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0901부터 0902, 0903, 그 다음에 0930까지 차례대로 불러올 겁니다. 쭉쭉쭉 땡길 건데 한 개 땡기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셨던 분들은 30개 땡기려면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좀 함부로 런을 누르는 거는 좀 자제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일단은 여기에서 런을 누르게 되면은 01일부터 아마 30일까지 모든 데이터를 다 땡겨 올 거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진짜 좀 하고 싶은 작업은 뭐냐면 차원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차원을 줄이는 작업. 자, 제가 이번에 뭐를 쓸 거냐면 여기 지금 페이보릿에 나와 있는 Summarize 툴을 쓸 거거든요. 요거를 제가 넣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요 9월 1일 하루치의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근데 9월 1일 하루에 나타난 시간대별 생활인구 현황이 굉장히 특이한 어떤 이상치일 수도 있잖아요. 특정 그 지역에, 특정 집계구에 그 시간대에 원래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 일반적으로. 근데 하필이면은 9월 1일 날 겁나 많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9월 1일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생활 인구를 나타내는 아주 좋은 어떤 추정하는 값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리스크를 좀 해지하기 위해서 30일치, 적어도 한 달치는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해당 그 집계구, 해당 그 장소에서, 집계구에서 특정 시간대에 일반적인 패턴, 즉 저는 일자별로 평균을 쳐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9월 1일이 되게 이상치였을 수도 있으니까 9월 2일이 들어가면 그게 좀 중화가 될 거고, 9월 3일이 들어가면 또 그게 이제 좀 스무딩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 30일 정도 집어넣게 되면은 특정 집계구에서 특정 시간대에 충분히 이제 우리가 그 지역에서 그 시간대는 사람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물론 야 9월만 보면 어떡해, 뭐 9월 자체가 예외일 수도 있잖아. 뭐 9월 달에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많고 무슨 4월 달에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없고,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다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1년치를 다 집어넣게 되면은 아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념만 이해를 하자는 거죠. 일단은 9월 1일이라는 일자를 내가 그 지역의 특정 시간대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100% 신뢰는 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9월 우리가 한 달 정도는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그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시간대에 날짜별로 보자는 거죠. 날짜별로 쭉 봐가지고 그 날짜들에서부터 나오는 값들의 평균치를 취하면은 그 지역의 그 시간대에는 보통 이 정도 사람들이 있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Summarize 툴을 갖다 붙일 거예요. Summarize 툴을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요.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그룹 바이라는 걸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셀렉트 문 같은 거 이제 잘 쓰시는 분들이 그룹 바이 얘기하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차원을 줄여주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우선은 행정동으로 그룹을 칠 거예요. 행정동으로 제가 우선 이렇게 그룹을 칠 거고요. 사실 뭐 행정동 안 넣어도 되는데 행정동 집어넣어 줍시다. 집어넣고 집계구별로 제가 그룹을 칠 거예요. 집계구별로 제가 이렇게 그룹을 칠 거고요. 그 다음에요, 집계구별로 시간대별로 그룹을 칠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요걸 갖다가 이렇게 와서 그룹을 치게 되면은 지금은요, 여러분 이 데이터 세트의 차원이요. 지금 행정동, 집계구, 일자, 시간대 이렇게 총 4가지의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 기준 일자는 날려버릴 거예요. 기준 일자는 각각의 시간대별로 전부 다 에버리지를 쳐가지고 특정한 시간대에 9월 1일은 어땠어? 특정한 시간대에 9월 2일은 어땠어? 특정한 시간대에 9월 3일은 어땠어? 특정한 시간대에 9월 4일은 어땠어? 그거를 전부 다 평균을 쳐주게 되면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시간대에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생활인구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일자는 포함 안 시킬 겁니다. 일자 포함 안 시킬 거고요. 생활인구를 갖다가 add를 할 건데 뉴메릭 중에서 이렇게 에버리지. 이게 뉴메릭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신 분은요, 조금 전에 설정하셨던 그 셀렉트 툴에서 아마 이 총 생활 인구 수를 더블 타입으로 바꾸지 않으셔서 그럴 거예요. 이걸 바꿔야지 여기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버리지로 딱 바꿔주게 되면은 뭐 에버리지 이렇게 아웃필드 이름에 붙여주셔도 좋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지울게요. 에버리지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이제 여러 일자들의 특정 지역 특정 시간대를 한번 보자. 그리고 그걸 평균을 쳐가지고 우리가 그냥 갖고 오자. 좀 신뢰할 수 있는 숫자로서 우리가 확보를 하자라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팅은 끝났어요, 여러분. 런 누르지 마시고요. 런 누르지 마시고 일단은 요 Summarize 툴을 우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세팅을 하셨다면은 Summarize 툴을 우클릭을 한번 하셔가지고 Cache and Run Workflow 요거를 한번 누를게요. 캐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정보를 저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워크북을 돌리고 또 돌릴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 화면에서 데이터 빨아들이고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9월 1일 들어갔고 2일 들어갔고 6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7일 이제 들어갔고요. 이렇게 해서 30일까지 땡길 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저는 그렇게 머신이 그렇게 후지진 않거든요. 이 정도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워크플로우 돌릴 때마다 계속 한다라고 생각해봐. 너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Summarize 툴까지 된 결과를 캐시에다가 그냥 저장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돌릴 때는 처음에 있는 인풋 툴에서부터 다시 돌리는 게 아니라 Summarize 툴에 딱 집적되어 있는 그 결과값을 기준으로 나머지 워크플로우들을 그 다음에 만들어서 계속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풋 프로세스를 한 번만 하자는 거지. 이거 뭐 한 번은 어쩔 수 없어. 하긴 해야 돼. 근데 이제 이걸 나중에 또 하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 돌아가는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니까 제가 여기에서 Cache and Run Workflow 요 명령어를 실행을 해가지고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26일까지 제가 떠드는 동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면 되겠네요. 27일 들어오고 있고 8일, 9일, 30일까지 하면은 아마 30일치의 데이터가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셀렉트 툴을 타가지고 오른쪽에 성별, 연령 전부 다 날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룹 바이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해가지고 차원을 줄인다. 어떤 차원으로? 일자를 빼겠다는 거지. 일자를 빼는 대신에 왜냐면 30일치가 있을 거니까 일자를 빼는 대신에 이 측정값들은 전부 다 에버리지로 집계를 해가지고 특정 지역, 특정 시간대에서의 평균적인 그냥 뭐 대체적인 생활인구수를 확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돌았죠? 이렇게 딱 돌아주게 되면 여러분 원래는요 이거를 이제 만약에 제가 캐시 안 하거나 이게 그룹 바이를 나중에 치게 되면 아까 한번 돌렸다 그러면은 한 1200만 줄이 나올 거예요. 로우 기준으로 한 1200만 줄. 왜냐면은 하나를 뽑으면 한 40만 줄이니까 3일이면 120만 줄이고요. 그 다음에 30일이니까 1200만 줄. 로우 기준으로 1200만 줄이 나오는 거를 제가 좀 돌려가지고 46만 줄 정도로 일단은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집계구에서 지금 이 집계구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집계구에서 영영시 완전 야밤이겠죠. 야밤에 생활인구수가 이만큼이다 라는 거는 2021년도 9월 1일서부터 2021년도 9월 30일까지의 평균치예요. 평균치.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집계를 해가지고 가져왔다라는 부분 꼭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뭐 소팅인데요. 소팅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그만인 건데 저는 이렇게 집계구 코드로서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렬해주고 시간대 구분으로서 오름차순 정렬해가지고 지금 뭐 대략적으로 잘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좀 확인차 해가지고 한 번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돌릴 때 다시 데이터 인풋에서부터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다시 읽어와야 돼. 하나씩 다 읽어와야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빨리 되죠. 왜요? 결과가 여기 저장돼 있거든. 내가 아까 한번 돌렸던 게 이 Summarize 툴에 딱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돌리는 거는 시간이 이제 되게 빨리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쓰고도 금방 결과값을 받아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서둘러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이제 시간대별로 한번 집계를 하는 거고요. 이제는 요 공간 정보 처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간 정보 처리하는 것도 실제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서울 생활인구 그 웹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공간 정보도 다 줘요. 그거 다 주니까 여러분들 받아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가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하면 귀찮으니까 미리 제가 좀 받아다가 미리 좀 배포를 좀 해드린 것이고요. 한번 불러와 볼까요? 한번 불러와 볼게요.
공간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배포를 해드렸던 파일들 중에서 2016 통계 지역 경계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막 엄청 파일 덩어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집계구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 세트로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얘는 뭐 한계가 없으면 이게 옳게 작동 잘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덩어리체로 움직이는 건데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애는 블라블라블라 SHP 이 파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파일을 잘 가지고 계시면은 공간 정보 보여주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쉐이프 파일이라고 부르는 이 쉐이프 파일을 드래그를 해가지고 워크플로우에 올렸고요. 뭐 당연한 과정이겠지만 우클릭을 해가지고 제가 브라우스 툴을 이렇게 좀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좀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쉐이프 파일을 여러분들이 알트릭스에서 좀 인풋을 하실 때는요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요. 이 쉐이프 파일을 눌러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프로젝션이라고 있어요. 프로젝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저도 이제 공간 정보 다루는 것들에 막 되게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옆에서 어설프게 좀 주워들은 얘기로 이제 봤을 때는 이 쉐이프가 어떤 좌표계를 따르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좀 어그러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션 파일을 쉐이프를 불러왔을 때는 같이 넣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폴더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요. 집계구하고 여러분 요거 PRJ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블라블라블라 PRJ. PRJ. 저는 요거를요, 여러분 메모장으로 한번 열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메모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게 지금 메모장으로 표시가 안 된 분들은요,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연결 프로그램 가셔가지고요, 메모장으로 오픈하시면 돼요. 그냥 뭐, 글자예요, 글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오픈을 한번 해보세요. 메모장에서 여러분들이 오픈을 하시면은 뭐 줄줄줄줄 해가지고 그 프로젝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뭐 의미는 우리가 잘 모르지. 근데 일단은 얘를 복사 해가지고요. 일로 갖고 와야겠죠.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쉐이프 인풋을 할 때 여기 프로젝션의 땡땡땡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프로젝션의 땡땡땡 이렇게 있죠. 프로젝션 부분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5번이에요. 5번에 있는 이 프로젝션 부분에 땡땡땡을 한번 누르셔가지고요. 여기 있는 커스텀 프로젝션을 직접 해주세요. 해가지고 여기다가 직접 제가 아까 복사하신 것들 갖다 붙여주시면은 이 좌표계를 통해서 저 쉐이프 파일이 아마 인식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한번 누르시고 한번 돌려주시면요. 요걸 한번 돌려주시게 되면은 아래쪽을 아마 이제 인풋을 해서 들어올 겁니다. 위쪽 되게 빨리 돌아가죠. 여러분 아까 캐시를 해놨으니까 캐시를 해놓게 되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아가가지고 아래쪽에 떴네 해가지고 이제 딱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맵도 있고 프로파일도 있죠. 맵 부분 한번 눌러보시면은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보이죠. 되게 제가 조금만 이렇게 한번 확장해 볼게요. 이게 이제 태블로에 올라가면 좀 더 요거보다는 아마 선명하게 보이실 것 같긴 한데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굉장히 오밀조밀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서 쓰고 있는 데이터가 요 조그만한 한 조각의 생활인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짜로 쓰고 있는 이 데이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한 레벨에서 우리한테 지금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게 아마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 내용은 제가 태블로 만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쉐이프를 일단 인식을 시켰습니다. 쉐이프를 제가 딱 해가지고 들고 왔더니, 좀 아쉬운 부분이 보여요. 여기서 이제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지금 사직동이라고 해서, 뭐, 밑도 끝도 없이 사직동이야. 여러분, 사직동, 뭐,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알겠지. 사직동, 무슨 구예요? 종로구 사직동입니까? 종로구 사직동인가요? 종로구 사직동이 맞죠. 중구 사직동이 아니라 종로구 사직동이죠. 뭐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 동네 사는 게 아니라서. 근데 여러분 진짜 희한한 거 하나 들고 와볼까요? 서강동. 서강동이면 저기 뭐 어디 서강대 있는 그쪽인가? 마포구인가? 뭐 이렇게 뭐 이래야 돼. 뭐 마포구인가? 거기 뭐 마포구 맞아? 뭐 이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쉐이프 파일 줄 때 구도 붙이고 그다음에 서울시 이렇게 붙여주면 좋잖아요. 서울시 마포구 서강동 이렇게 붙여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아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정보들을 좀 갖다 붙여주는 작업을 좀 해야겠죠. 그 작업이 좀 필요한데 그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ADM 코드라는 요 파일을 또 같이 넣어드렸어요. 넣어드렸으니까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나가실 수 있으세요. 같이 불러와 볼까요? 이렇게 불러와서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시트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뭐 한 10개 지금 넘게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집계구 경계가요. 2016년도 경계예요.
2016년도에 서울시 집계구가 요런 식으로 구획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딱 이제 맞추려면은 여러분들도 2016년도에 그 당시에 행정 정보를 갖고 오시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2016년 이렇게 쉬트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행정구역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막 조금씩 변하거든요. 조금 미세하게 변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연도마다 이렇게 쉬트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16년도 쉐이프를 쓰고 있기 때문에 16년도 거를 갖고 오겠다 요 의미입니다. 오케이 한번 눌러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클릭 그 다음에 add browse after 뒤에다가 브라우저 갖다 붙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한번 이쯤에서 한번 돌려보죠. 돌려서 ADM 코드라는 저 파일의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자고요. 돌아갔나요? 네,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시도 코드, 시도 명칭, 시군구 코드, 시군구 명칭, 읍면동 코드, 읍면동 명칭.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코드를 갖다가 코드 명칭 이렇게 한 건데 위쪽에 이렇게 병합된 필드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엑셀을 오픈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엑셀 쓰실 때 그 셀 병합 많이 하시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병합이 돼 있어가지고 그 애가 지금 2016년도 행정 코드 해가지고 이제 헤더로 들어가 있어. 요런 거 없애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여러분 요런 거 해가지고 데이터에 있는 첫 번째 행을 갖다가 데이터로 인식시키지 말고 헤더로 머리로 인식시켜라, 우리 머리글로 인식시켜라 라는 우리 툴은 다이나믹 리네임이라는 툴을 우리가 썼었거든요. 다이나믹 리네임 여기에서 이쪽에서 검색을 해주면 돼. 여기에서 다이나믹 NY만 쳐도 아마 다이나믹 리네임이라는 툴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NY 우측 상단에 여기에서 도구를 잘 못 찾겠으면 어디에 폴더 안에 들어있는지 모르면은 여기 DY만 쳐도 다이나믹 리네임이라는 툴이 나와요. 다이나믹 리네임이 여기 있죠. 들고 와가지고 요 사이에다가 한번 슬쩍 한번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세팅이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포뮬라를 눌러가지고요. 필드 네임을 취할 건데 데이터 세트의 첫 번째 줄에서부터 취해 주세요 라는 명령어가 여기 있어요. Take field name from first row of data 해가지고 첫 번째 줄에 있는 데이터에서부터 갖고 오세요. 돌리면 되겠죠. 돌리면 아마 말쑥하게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말쑥하게 아마 정리가 잘 돼가지고 아까 그런 것들은 날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UI하고 UI를 이제 조인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직동만 있으니까 우리 불편하잖아요.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서울시 뭐 마포구 서강동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직동이야. 그러니까 ADM 코드 여기 있는 코드를 활용을 할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읍면동 코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두 개를 그냥 결합을 시켜버릴 거예요. 어떻게? 조인 툴. 조인 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안 썼던 것 같은데요. 조인 툴을 제가 집계구에다가 붙일 거고요. 요거 조금 오른쪽으로 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좀 빼가지고 left 왼쪽에는 지금 집계구 공간 파일을 집어넣고 오른쪽 인풋으로 제가 집어넣을 거는 다이나믹 리네임의 결과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왼쪽에는 공간 오른쪽에는 그 명칭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조인 툴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은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왼쪽과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듯이 당연히 우리가 두 개의 데이터를 결합하려면 키값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키값은 ADM 코드, 오른쪽에 있는 키값은 읍면동 코드 이렇게 하시고 여기 아래쪽에 이제 마치 이제 셀렉트 툴이 여기 약간 임베딩이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여기 과감하게 좀 정리해 버릴 거예요. 다 치워버리고 이런 애들 다 치워버리고요. 공간 파일 남길 거예요. 저는 공간 파일 좀 아래로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TOT 레그 CD 요거도 집계구 코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갖고 와버리고 요 아이는 한글말로 그냥 쓸게요. 제가 집계구 코드 여기에서는 집계구 경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좀 지어줄게요. 집계구 코드, 집계구 경계. 왼쪽에 있는 애들은 그냥 쓸 거예요. 코드 명칭, 코드 명칭, 코드 명칭. 거기다가 왼쪽 데이터에서 갖고 있었던 집계구 코드 요거 갖고 와야죠. 왜냐면 여기 필수적이에요. 요거 가지고 이제 위쪽에 있는 생활인구랑 갖다 붙여야 되니까 필수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한 필수적인 게 집계구 경계죠. 우리가 지금 이 경계가 있어야지 지도를 그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지도 가서 말씀 좀 드릴 텐데 이게 이제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런을 한 바퀴 돌리면요. 런을 한 바퀴 돌려주게 되면은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딱 붙여주면은 제가 좀 급했군요.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눌러주면은 잠깐만요. 이걸 한번 눌렀다가 그다음에 브라우저를 눌러주면은 제대로 안 붙었어요? 왜 안 붙었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코드가 붙었고요. ADM 코드 맞나요? 네, ADM 코드. 여기 음면동 명칭이네. 틀렸죠? 네, 제가 틀렸죠. 음면동 명칭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되겠지. 코드랑 명칭이랑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음면동 코드. 이렇게 다시 한번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고 돌려주시면은 반드시 이 J라는 아웃풋에 여러분 조인이 된 결과물들이 떨어질 겁니다. 조인이 된 결과물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코드 명칭, 코드 명칭, 코드 명칭, 집계구 코드, 집계구 경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공간 파일, 우리가 사실 이거 취하려고 한 거거든요. 이거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한 건데 앞에 이제 코드 정보들까지 싹 들고 오면서 이제 완결된 형태로 공간 파일을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은 실제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이게 끝이에요. 다이나믹 리네임을 해가지고 조인을 하면은 그 조인된 결과로서 나온 그게 공간 파일의 어떤 최종적인 결과물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원래 이게 다 있긴 있었는데 그냥 그것만 쓰기엔 좀 곤란해가지고 코드 정보를 좀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파일을 좀 구성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3단계는 뭐냐? 여기 제가 좀 써놨어요. 위쪽에 1단계는 생활인구를 집계하시고요. 2단계는 공간 정보를 처리하시고요. 그러면은 드디어 위와 아래를 결합해주는 작업.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좀 이어질 건데 여기에서도 여러분 최종 결과로서 주어진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소팅의 결과, 이게 지금 생활인구 주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공간 파일. 근데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도 지금 집계구 레벨이고요. 아래쪽도 지금 집계구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계구 코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데이터를 붙여주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조인, 마지막 결합 작업. 이건 뭐 별로 안 어려워요. 조인 갖다 얹으시고요. 왼쪽을 인구, 오른쪽을 공간,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요. 넣어줄 건데 나는 집계구 코드라는 거를 기준으로 붙일 거야. 왼쪽, 오른쪽, 왼쪽에 집계구 코드, 오른쪽에도 이렇게 이름이 똑같으면 자동으로 한 방에 팍 인식을 해버리죠. 인식을 해버리는 거고 여러분 지금 레프트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딱 갖고 와야 되는 거 두 개밖에 없어. 행정동 코드, 집계구 코드 이미 라이트에 다 있어요. 오른쪽 인풋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들을 제껴버릴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제껴버리고 시간대는 갖고 와야 됩니다. 제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필드의 순서도 여기서 그냥 확 잡아버리겠습니다. 집계구 코드 다음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인구도 이렇게 집어넣고 최종적으로 제일 끝에다가 아마 이렇게 공간이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코드 명칭, 코드 명칭, 코드 명칭, 집계구 코드, 그 다음에 시간대 구분, 생활인구, 집계구 경계, 이건 공간 파일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던 녀석들이 결국은 하나의 아웃풋으로 상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우클릭을 해가지고요. J에만, 조인에만 왼쪽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위쪽엔 데이터가 있었는데 아래쪽에 없어가지고 못 붙은 거, 그게 레프트 아웃풋으로 빠져요. 오른쪽에는 데이터가 남아있었는데 위쪽에 왼쪽에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붙지 못한 것들, 그거는 라이트 아웃풋으로 빠집니다. 근데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요런 아이들은 조인, J라는 아웃풋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J에다가만 브라우스 툴을 달았습니다. run. 아마 끝날걸요?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 마무리가 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타블로로 돌아가서 이제 좀 추가적인 작업을 하면 되겠죠? 네, 여러분. 브라우스 툴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눌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게 맞으신가요? 위쪽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조금 여기 공간이 비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보게 되면은요. 브라우스 툴을 한번 눌러주면은 시도 코드, 시도 명칭, 시군구 코드, 시군구 명칭, 읍면동 코드, 읍면동 명칭, 라이트 집계구 코드. 이거 빼야겠다. 굳이 라이트라고 붙일 필요 없잖아. 여기 그냥 집계구 코드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시간대, 생활인구수, 집계구 경계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바퀴 더 돌려가지고 최종적으로 내가 아웃풋을 이제 뽑아낼 거예요. 제가 이제 뽑아낼 거예요. 뽑아내는 기 직전에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별 이상이 없군. 이렇게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뽑아내시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만드시면은 다 했어.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 아웃풋의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여기서 제가 하이퍼로 뽑을 거예요. 여러분 하이퍼라는 거는 태블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하이퍼는 태블로 전용 확장자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태블로에 올릴 수 있는 태블로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용 확장자 파일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집계구 경계라고 하는 공간 정보가 지금 이 완결된 결과물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요걸 갖다가 엑셀로 뽑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엑셀 파일 이때까지 많이 취급을 해 보셨을 건데 공간 정보를 저런 식으로 뭔가 가지고 있는 파일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엑셀에는 그런 건 없거든요. CSV 당연히 없지. CSV는 거기 텍스트만 들어가는 애들인데 어떻게 이런 공간 정보가 들어가? 그럼 공간을 담아낼 수 있는 것 중에 뭐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어차피 저는 최종적으로 태블로라는 도구에서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태블로 전용 확장자 하이퍼라는 형태로 뽑아내가지고 다이렉트로 태블로 위에 올릴 거고요. 요건 제가 이제 뽑아내놓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눌 건데, 또 한 가지 제가 요거는 실습은 하지 않을게요. 실습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 하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뭐냐면요. 요렇게 제가 나눠드린 파일에 요 도구가 하나 붙었어요. 요 도구가 뭐냐면, 요 도구의 이름이, 이 이름이 좀 길죠. Publish to Tableau Server라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터릭스에서 잘 처리한 데이터를 갖다가 태블로 서버라는 곳으로 다이렉트로 퍼블리시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저 툴을 돌려가지고 얻었었던 파이널 결과물 블라블라블라 하이퍼 라는 형태의 파일을 로컬로도 뽑을 거야. 내가 로컬로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작업을 이어가도 돼. 괜찮은데 저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요 태블로 서버, 태블로 온라인 공간에 여기에다가 다이렉트로 올려준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서울팝 여기 있네. 이걸 올렸어요. 아까 저기서 알터릭스에서 런을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로 파일의 결과물, 제가 뽑은 파일의 결과물을 였다가 이제 보내줘요. 알터릭스랑 태블로랑 뭐 같은 회사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뭐 둘이 뭐 친하긴 하지만 뭐 상관없는 별개의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터릭스 유저들이 태블로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태블로의 편의적인 요소들이 알터릭스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Publish to Tableau Server라는 툴인데 거기서 제가 컨피규어를 해가지고 돌리게 되면은 제 태블로 서버 위로 그 데이터가 날라와요. 여기 오고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태블로 워크북에서 이 데이터를 바라보면 되겠죠. 이 데이터를 만약에 제가 바라보고 있으면은 데이터 프랩 작업은 알텍스 해가지고 그 결과물들을 태블로 서버로 날리고 제가 지금 로컬에서 작업을 하는 이 태블로 워크북은 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여기서 수정해가지고 날려놓고 요거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여기서 뭔가 수정이 일어나고 뭐 변형이 일어나고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런을 돌리게 되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태블로 서버 위로 올라갈 거고 제 태블로 워크북은 태블로 서버에 있는 이 하이퍼 파일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 워크북에서 만들어 놓은 결과 또한 새로운 결과물들을 받아가지고 화면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처음 취급하는 과정에서부터 서버로 퍼블리시를 하고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워크북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많이 손을 안 들이시고 쉽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새로운 화면 리프레시 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블로를 좀 많이 쓰시고 알트릭스라는 툴을 좀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의 하나의 플로우를 좀 짜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원래 옛날에 사람이 다 개입해야 되잖아. 중간중간에 해가지고 뭐 F5번도 눌러줘야 되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을 해놓으면은 결국은 뭐 여러분들 위한 거죠. 뭐 그게 뭐 내가 좀 편하게 하고자 이제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제가 그 방법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 본 겁니다. 결과물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알텍스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에서 하이퍼 로컬로 뽑았습니다. 로컬로 실제로 뽑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걸 뽑으면서 동시에 제가 태블로 서버 위로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거기 보내버렸어. 그냥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다 얹어 놓는 것도 알텍스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하이퍼 한번 뽑아볼게요. 만약에 이 데이터 구성하셨다면 만약에 중간에 플로우 구성하는 거 놓치셨다 그러면은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완성된 하이퍼 파일 그거 뽑아놨어요. 그래서 올려놨으니까 그 하이퍼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태블로 하실 때 인풋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웃풋 데이터 갖고 와가지고 결과 확인하셨으면 J에서부터 아웃풋을 바깥쪽으로 뽑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뽑아주시고
여기 누르면 뭐 약간의 컨피규어 할 수 있어요. 예, 눌러가지고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파일로 뽑아내는 건 솔직히 별로 안 어렵거든요. 파일의 확장자가 뭐 엑셀이든지 CSV든지 하이퍼든지 그거는 뭐 크게 상관없어요. 마침 여기 있네 하이퍼. 예, 제일 끄트머리에 여기 있죠.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면은 아마 윈도우 탐색기 하나 나올걸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 여기 지금 뽑아내. 여기 지금 파일 이름 정해. 그러면은 뭐 exercise 좀 이렇게 할까요? 뭐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뭐 exercise 하시든지 여러분 원하시는 형태로 해가지고 저장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넣을게요. 폴더 안에 집어넣을게요. 제가 서울 팝이라는 하이퍼 파일 이미 하나 뽑아놨죠. 태블로 추출 파일 이거예요. 얘가 하이퍼거든요. 얘를 뽑아놨어요. 근데 저는 동일한 이름으로 하지는 않고 exercise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두고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워크플로우를 여러분들이 돌리실 수도 있으니까 아웃풋 옵션 자체를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생산해내면 이게 에러가 뜨거든요. 덮어 써라. 덮어 써라. 내가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릴 때마다 그 동일한 파일에다가 계속해서 덮어 쓰고 덮어 쓰고 덮어 쓰면 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시고 런을 돌려주게 되면은 모든 정제 과정들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겠죠. 자,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꽤 걸릴 겁니다. 뭐 내비둡시다. 제대로 갈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이거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결과 떨어진 거 여러분들한테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돌 거고 아마 종료가 되면은 제가 한번 돌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체크 한번 시켜드릴게요. 이게 아웃풋 뽑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태블로 한번 오픈해 봅시다. 태블로 여러분들 한번 오픈을 하셔가지고 태블로에 대한 얘기를 가볍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WBX 형태로 제가 워크북을 제공을 해드렸어요. 워크북을 제공을 해드렸고 오늘의 토픽은 지도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대해서 태블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기초 수준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도를 태블로에서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30분 안에 제가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30분 보시면은 지도에 대한 기초 이해는 뭐 충분하시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클래스도 하고 있고 이렇게 니즈가 있으신 분들하고 공부도 좀 한 적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30분 안에 제가 기초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데이터를 일단 불러오는 거죠. 여러분 빈 태블로 화면 하나 여셔가지고요. 이건 뭐 불러오는 거 어떻게 불러옵니까? 불러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불러오는 거 이제 보여드리고 완성된 결과물에서 제가 좀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블로를 제가 하나 새롭게 오픈을 하면은 파일 새로 만들기 눌러야 되나? 제가 단축키로 눌렀는데 아마 작동이 되고 있는 중인지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있죠? 여러분 여기 태블로 그냥 빈 화면이잖아요. 하나 오픈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여기가 나온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기가 나오든지 뭐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디가 나오든지 간에 탐색기 이렇게 가셔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종적으로 나눠드렸었던 서울 팝 파일 있죠? 서울 팝 하이퍼 파일입니다. 서울 팝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하이퍼 파일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앤드 드랍을 슬쩍 해주게 되면은 아마 태블로가 귀신같이 이제 읽어 드릴 겁니다. 왜냐면 이제 자기하고 궁합이 제일 잘 맞는 파일이잖아. 태블로 파일인데. 그래서 워크시트 1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분석 시작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요 상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거 가지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도 부분 좀 빠르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코멘트를 좀 미리 좀 적어놨어요. 제가 여기서 적으면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제가 또 허둥지둥 막 서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적어놓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GIS를 아세요? 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이 예전부터 지도를 분석하는 어떤 영역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좀 만나보고 했는데 진짜 이게 고수의 개발자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GIS 영역에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아주 이제 껌처럼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GIS라고 하는 공간 분석과 관련된 넓은 하나의 분야가 있어요. 이미 뭐 태블로 이런 거가 나오기 전부터 이거는 좀 오래된 분야고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지도 관련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블로라는 도구는 BI 도구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적지 않았는데 한번 적어볼까요? BI라는 도구가 이게 이름이 뭡니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잖아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런 도구잖아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조합하고 뭐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두드려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하는데 뭔가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갈 수 있는데 서포트할 수 있는 도구, 그러한 어떤 하나의 영역, 뭐 학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어떤 하나의 도메인이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예요. 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독보적인 툴이 저는 태블로라고 봐요. 실제로 뭐 제 평가가 아니고요, 뭐 뇌피셜이 아니고요, 마켓의 평가도 뭐 그런 것 같고요. 태블로, 파워 BI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실제 그런 툴들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보고서를 쓴단 말이죠. 차트도 그리고 뭐 거기다 글도 좀 넣고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뭐 그림도 좀 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영역에서도 지도 같은 것들을 좀 갖고 오면은 되게 편리하고 되게 그림도 예쁘고 이렇게 잘 나올 텐데라는 생각이 뭐 당연히 있으셨겠죠, 그죠? 뭐 왜냐면은 뭐 이렇게 보고서 그릴 때 우리가 지도 같은 거 하나 딱 같이 넣어주면은 소위 말해서 이게 좀 살잖아요. 지도 이 보고서가 좀 이렇게 환하게 보이고 좀 산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지도라는 기능이 예전부터 태블로의 기초적인 수준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있어가지고 기초적인 수준에서 뭐 여러분 GIS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ArcGIS나 아니면은 뭐 QGIS나 이런 도구하고 비할 바는 아니겠죠. 얘네들은 진짜로 그 저런 공간 정보를 아주 뭐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어드밴스드된 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는 만큼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수준에서 그냥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것들을 태블로가 서포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태블로의 이 업데이트 경향성들을 보면은 태블로가 이 부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메인 업데이트가 1년에 한 4번 정도 있는데요. 태블로가 자신들의 업데이트 버전을 내놓을 때마다 지도 관련된 기능들을 꼭 이렇게 하나 정도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포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로 이 친구들이 되게 다양한 종류의 기능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유저들의 니즈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쓰던 사람들이 야, 이 태블로는 뭐 그것도 안 되던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적겠지. 야, 태블로 이거 좀 넣어줘 해가지고 개발자들이 이제 보고 뭐 이제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면 받아들여 주는 거겠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능들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 툴에서 쓰는 정도의 어떤 하이 레벨의 기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기능들은 태블로 안에서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인트로인 거고, 진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이거 아셔야 되겠지.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게 없으면 지도를 그릴 수가 없어. 그게 뭐냐? 지리 경계 정보야. 아래쪽에 나와 있는 지리 경계 정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서울을 그릴 때 서울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서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서울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지리 경계 정보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거죠. 그거 없이 지도를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핵심적으로 이제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 지리 경계 정보,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된다며. 그거를 내가 갖고 올 거야? 아니면은 태블로가 갖고 있는 거 빌렸을 거야? 이 개념인 거예요. 이 두 개 갈리는 거예요. 지리 경계 정보가 필요해. 지도 그리려면은. 여기서 뭐 제가 아까 뭐 그려놨잖아요. 뒤쪽에. 이런 것들을 그리려면은 이 지리 경계 정보가 필요해야지 이걸 그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보를 내가 준비할 거야? 아니면 태블로가 갖고 있는 거 빌렸을 거야? 이렇게 두 개가 갈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태블로가 갖고 있는 거 빌렸으면 내가 훨씬 더 수월하겠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오려면 일이 많아. 조금 전에 같은 거 그런 것들 해가지고 알트릭스 막 1시간 동안 돌려가지고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태블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쓰면은 아주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금방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이제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고, 어디서 지리 경계 정보를 획득할 것인가. 그거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요 행정구역 체계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 갈게요. 제가 뭐 무슨 뭐 행정 이런 거 강의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행정구역 체계를 기본적으로는 좀 알고 있어야지 지도를 그리기 좀 수월해요. 여러분 제일 위에가 시도죠. 시도.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라고 부르는 시도예요. 우리나라에 17개가 있습니다. 세종시
포함해서 제주도 포함해서 17개가 있고요. 시군구, 요거는 뭐 어떤 걸까? 시군구, 예를 들어서 강남구, 그다음에 뭐 수원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군구 레벨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우리나라에 이거 현재 기준으로 227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있고 그 밑에 뭐 무수한 동들이 있겠죠. 이거는 뭐 세알리지도 못하겠어. 저 잘 모르고 아무튼 많습니다. 서울에만 424개가 있어요. 서울에 425개, 서울에 4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아요. 아무튼 많아요. 네, 그런데 시도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예를 좀 들어놨죠.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뭐 이런 애들이 시도겠지. 우리나라에 이런 게 17개. 그다음에 시군구, 서울시 밑에는 강남구가 있고 경기도 밑에는 수원시가 있고 부산시 밑에는 뭐 해운대구 같은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일반구라는 개념이 일단 잠깐 건너뛰고요. 시군구 밑에 이제 강남구 역삼동, 수원시 하동, 제가 지금 있는 데가 수원시 하동. 그 다음에 부산의 해운대구에 좌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뭐 그 높은 막 건물도 많고 뭐 좋은 동네입니다. 비싼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행정구역 체계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일반구는 중간에 왜 껴든 거냐면 이 수원 같은 데 있잖아요. 수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 수원 같은 데 인구가 많아요. 한 100만 정도 돼요. 수원시 인구가 100만이면 옛날에는 이거 광역시로 승격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무 때나 이렇게 광역시를 하면은 뭐 국가적으로 뭐 잘 안 되겠지. 뭐 우리도 해주세요. 우리도 해주세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원시는 이제 이게 크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크기 때문에 그 구를 몇 개 나눠놨어요. 뭐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성남시 분당구 우리가 분당 그러잖아. 근데 이게 원래 이제 행정구역 상으로는 분당구, 일반구로 들어가는 게 분당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남시가 이제 실제로 여기 시군구에 해당되는 시군구 레벨에서의 기초지자체예요. 시군구, 그 다음에 거기서 일반구로서 성남시에도 여러분 분당구뿐만 아니라 중원구가 있고요. 하나는 뭐죠? 수정구,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도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뭐 기흥구, 수지구 등등등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나눠 놓은 건데 이걸 제가 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태블로에서 그러면은 태블로에서 빌려올 수 있는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 범위는 어디부터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여기다가 줄 칠 겁니다. 한 칸 띄고 여기다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줄을 이렇게 하나 딱 쳐놓게 되면은 위에 있는 이 레벨 있잖아요. 여러분 이 레벨 제가 지금 블락으로 치고 있는 이 레벨까지는요. 태블로에서 지리 경계에 빌려올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시각화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쉽게 지도 시각화가 된다. 근데 이 레벨보다 밑에 있는 레벨 이거보다 밑에 있겠지. 집계구는 당연히 이거보다 밑에겠지. 아까 말씀드렸죠. 집계구는요. 동을 쪼갠 게 집계구예요. 하나의 행정동을 쪼갠 게 집계구의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밑에 있는 레벨이에요. 아주 그냥 잘게 아작을 내놓은 레벨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주지 않아. 내가 준비해야 돼요. 이거. 그래가지고 요 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은 태블로에서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려드릴 거예요. 그릴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은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한 거 이때까지 준비했잖아. 우리가 알텍스에서. 이때까지 준비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거 이제 태블로 위에 올려다가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태블로한테 빌려오는 거는요. 우리가 지리적 역할이라는 거를 부여해주면 끝입니다. 지리적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것만 이해하시면은 태블로에서 지리 경계 정보 빌려와가지고 시각화하는 거는 그냥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할 때는요. 아까 여러분들 그 쉐이프 같은 거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 알트릭스 할 때 인풋 블라블라블라 쉐이프 그죠 있었죠.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블라 지오제이슨 뭐 이런 것들이 공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의 포맷이에요. 이 아이들을 누가 준비해? 내가 준비해야 된다니까. 이게 없으면은 지금 읍면동 이하 레벨에서의 지도 시각화는 어려워요. 이거는 태블로가 안 빌려줘.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거는 우리가 태블로 거 빌려 쓸 거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준비해서 갖다가 쓸 거다. 근데 우리는 다행히 앞에 이제 한 1시간 정도 알텍스를 통해 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열심히 그거를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빌려 쓸 거야, 내가 올릴 거야. 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우선은요, 태블로 거 빌려 쓰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태블로 거 빌려 쓰는 거. 이렇게 빈 시트를 하나 여시고요. 빈 시트를 하나 여시고, 시도의 명칭을 여러분들 아마 저하고 조금 다른 거는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요 그 지구본 모양이 아마 여러분들 태블로에 처음으로 이 데이터를 올렸다 그러면 없으실 거예요. 없으실 거고, 시군구의 명칭에서도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붙여놨죠? 요거 이제 지구본 모양을 지금 달아놨는데, 요게 이미 지리적 역할이 부여가 된 거예요. 지리적 역할이 부여가 됐으니까 내가 이런 지도를 여러분들한테 그려가지고 나눠드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부여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시트 7로 제가 돌아가가지고 시도 명칭 앞에 분명히 ABC가 있을 겁니다. ABC. 여기 읍면동 명칭 ABC잖아요. ABC가 있을 건데요. 눌러가지고요. 지리적 역할로 넘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주, 시, 도 요거를 갖다가 시도로서 여러분들이 부여해주면 돼요. 잘못 찍어도 여러분들이 설령 저거 말고 딴 거를 찍어도 앞에 지구본 모양으로 바뀌긴 바뀔 겁니다. 근데 옳게 시각화가 안 될 거예요. 제대로 안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주, 시, 도라고 되어 있는 녀석들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도 마찬가지. 시군구도 여기 명칭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있으면 된다니까.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 이거를 태블로가 인식을 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지리적 역할을 부여하셔가지고 지도를 그려낼 수 있다. 시군구는 여러분 한번 누르셔가지고 ABC 누르셔가지고요. 이 부분이죠. ABC. 여기 누르셔가지고 지리적 역할로 여러분들 내려오실 건데 여기에서 시군구 나와 있습니다. 시군구. 혹시라도 태블로 옛날 버전 쓰시는 분 계시다면 아마 카운티라고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운티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시군구로 되어 있든지 anyway 이거는 시군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정도 레벨에서는 되는 거고요. 나 읍면동에도 지금 지리적 역할을 부여하고 싶은데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읍면동 명칭을 해가지고요. 지리적 역할 가서 부여할 게 없어요. 뭐라도 하면 되겠지. 지구본 모양으로 바뀌긴 바뀌겠죠. 근데 옳게 안 나온다니까요. 옳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군구 레벨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만 살짝 더 내려가면 이제 일반구 레벨에서까지는 지도가 쉽게 그림이 그려질 거다. 보여드릴까요? 제가 8번 열었고요. 어떻게 그립니까? 더블 클릭하면 돼요. 시도 더블 클릭. 그럼 서울에 점 찍히죠. 내가 가진 게 서울특별시라는 명칭밖에 없었어. 일체의 지리 경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태블로가 가지고 있는 서울이라는 곳의 지리 경계 정보를 빌려다가 쓰는 겁니다. 빌려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군구 한번 더 넣어주면은 이렇게 쫙 줌이 돼서 들어오면서 지금 서울시에 있는 25개의 구에다가 점이 빠바바박 찍혔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인구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색상 있는 대로 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도의 경계가 이렇게 막 생기면서 지리 경계가 막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태블로라는 도구에서 지도를 아주 손쉽게 그냥 한 번에 그려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생활인구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여기 지금 강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혹시라도 조금 이제 의심하실까봐 아니면 조금 갸우뚱하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서울시 강남구의 생활 인구가요. 지금 1,800만이에요. 1,800만. 야, 서울시 인구가 지금 1,000만이 안 된다며. 근데 지금 강남구의 생활 인구가 지금 1,800만이라고 너무 이게 잘못됐거나 처리가 잘못됐거나 뻥튀기가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혹시라도 의심을 하신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de facto population.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만약에 있었어요. 3시에서 4시 사이에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1로 카운트가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계속 일을 해가지고 4시에서 5시까지 있었고 5시에서 6시도 있었어. 계속 시간대마다 나라는 존재가 1로 카운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24시간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개념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대략적으로 저기다가 한 24 정도를 나눠주게 되면은 시간당 평균 생활 인구가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굳이 그런 개념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숫자가 너무 많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우리가 거주 인구는 시간대별로 한 명, 그 다음 시간대별로 또 한 명 이렇게 체크하지 않잖아요. 거주 인구는 그냥 한 명이야. 근데 이거는 시간대마다
어디다 체크를 하는 그 시점에서의 시간적 개념이 포함된 거죠. 시간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파퓰레이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가 좀 더 크게 나왔다라는 거 참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지도라는 게 엄청 쉽게 그려지는데 라는 거죠. 지도 진짜 엄청 쉽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시고 뭐 시군구 명칭을 이렇게 레이블로 달아주시고 아울러 이제 뭐 생활인구 같은 것도 이렇게 레이블로 좀 달아주시면은 뭐 표시도 할 수 있습니다. 지도 위에도 표시할 수 있는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요게 뭐다? 요게 태블로가 보유를 하고 있는 지리 경계 정보를 빌려와 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시각화를 한 작업이다. 그러니까 지도를 그림에 있어서 내가 경계 정보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 왜? 이거는 이제 이 큰 레벨에서는 태블로가 그 아이들 우리한테 다 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명칭만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태블로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굉장히 큰 강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뭐 이게 구체적인 레벨은 아니더라도 읍면동보다 더 낮은 레벨들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9 레벨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는 별도의 조치 없이 그냥 가볍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메리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경우는 제가 아까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우리가 이거 돌려가지고 이게 이제 다 돌아갔나? 다 돌아갔네요, 그죠? 다 돌아가고 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뿅 해가지고 하이퍼라는 결과물로 떨어뜨렸어. 내가 지금 이 집계구 경계라는 이 정보를 준비했잖아요. 제가 준비를 해왔죠. 내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테이블로 위에서 한번 올려 보실 수 있겠죠. 여기에서 제가 요거 한번 했고, 시트 9번에서 이거는 이미 그 공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불러오는 순간부터 그냥 저렇게 지구본 모양이에요. 얘는 그냥 태생이 지구본이기 때문에 그냥 뭐 별거 없이 지구본 모양을 딱 더블 클릭을 하면은 조금 버벅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조각이 많아가지고. 요게 이제 여러분 서울시에서 집계구 레벨로 봤을 때 그 서울시의 어떤 조각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한 덩어리죠. 이게 지금 조각 한 덩어리가 다 쪼개져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크게 이제 덩어리채로 이제 얘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집계구 코드라는 게 있어요. 집계구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세부 정보로 한번 분기해주세요. 한번 뜯어주는 거야. 큰 덩어리를 잘게 작은 덩어리로 한번 뜯어주는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딱 집어넣으시면, 야, 지금 너무 많은데? 83,000개요? 83,000개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83,000개? 83,000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왜 83,000개? 그만큼 아닐 텐데. 집계구 코드를 제가 이렇게 이 브라우저 툴을 통해 가지고 집계구 코드를 한번 찍어 볼게요. 집계구 코드를 한번 찍고 프로파일로 한번 가볼게요. 맨 말고 프로파일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집계구 코드에서 제가 이 브라우저 툴에서 집계구 코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많을걸요? 19,000개 정도 될 건데 왜 아까 항목이 엄청 많다라고 했을 때 8만 개를 얘기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집계구 코드 이렇게 해서 보면요, 이렇게 봐서 될 일이 아니고 요거 네트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19,000개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그걸 확인을 하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 조각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은평구 쪽인가요? 서울에 이쪽에 아주 잘게 한 조각 다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요 한 조각에 사람 몇 명 산다고요? 500에서 1,000명. 500에서 1,000명 사는 걸로 이 집계구가 이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게 집계구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생활 인구수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올리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그냥 올리면은 아마 큰 의미 없을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런 데 있잖아요. 좀 짙은 색. 요런 집계구에는 아마 그 생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밀집된, 아마 뭐 이건 생활 인구가 많으려면요, 야밤에 거주 인구도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간에 그 유동 인구도 많아야 되거든요. 생활 인구라는 게 밤에 거기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 낮에 거기를 지나치는 사람들, 이걸 전부 다 총칭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거주 인구도 많고 유동 인구도 많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일부 이런 지역들이 좀 보여지는 것이고요. 제가 이거 일부러 이제 좀 요거를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나눠드렸던 화면에서는 조금 복잡한 필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아주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할 수 있는 이런 펑션들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요, 집계구가 한 19,000개 정도 되거든요, 서울에. 19,000개를 갖다가 10개 이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인구 수가 많은 수를 기준으로 이건 지금 상위 10%, 생활인구가 상위 10%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위 20%, 상위 30%, 상위 40%, 50%, 이거는 뭐 하위 개념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일관성을 위해 가지고 제가 상위 10%부터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 있는 것, 요런 데 속하는 그 집계구는 이게 1900개, 1900개, 1900개 아마 랭크 퍼센타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개수 기준으로 나눈 거거든요. 19,000개가 있을 때 10등급으로 나눈다? 그러면 1900개, 1900개, 1900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는 건데, 그때 제가 요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를 좀 보면 어떨까. 진짜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좀 처음에 나이브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야밤에 홍대 같은데, 뭐 홍대나 거기 뭐 어디 그 신촌 이런 동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술 먹는 애들 많고 뭐 이렇게 많으니까 생활인구가 되게 많을 거야라고 좀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잡히진 않더라고요. 실제로 많긴 해도 거기 보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여도 이 전체 생활인구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세 발의 피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이 났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데는 도대체 뭐 어떤 곳일까 제가 한번 봤어요. 궁금해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색깔로 얹은 거죠. 색깔로 이렇게 쓱 얹으니까 아마 이 집계구 기반에서 나왔었던 잠깐만요. 요거를 제가 좀 테이블 계산을 좀 세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아마 셀별로 세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차원을 제가 집계구 코드를 딱 찍어주게 되면은 아마 색깔이 확 변하지 않을까요? 아마 10등급으로 이렇게 바뀌죠. 자,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 데이터는 조금 사용할 때 좀 조심해야겠다. 1등급이 얘들이에요. 1등급. 그러니까 생활 인구가 상위 10%에 들어가는 집계구들. 한 1,900개 정도입니다. 1,900개 정도 되는 애들인데, 어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이건 이제 마지막 결론하고 이제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활인구 상위 10개에 해당되는 부분, 집계구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집계구인데, 데이터가 측정되는 방식,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방식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물론 이 데이터가 여러 가지 뭐 보정 작업을 거쳐가지고 완성도를 높였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제가 그 안에를 실제로 뭐 어떤 프로세스가 돌아가지고 만들어지는지는 나와 있는 문서 이상으로는 제가 좀 이해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 추정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세요. 20%, 30%, 40%, 50%, 뭐 60% 이렇게 다른 집계구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위 10% 안에 들어오는 집계구들은요, 일단 덩어리가 커요. 이런 데는 왜 덩어리가 클까요? 이런 데는 왜 덩어리가 클까요? 저기 사람이 적게 산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집계구를 나누는 기준은요, 여러분, 인구수예요. 인구수 만 500명에서 5,000명 정도 사이를 기준으로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구획을 하는데, 덩어리가 크다라는 말은 이 덩어리에 사는 인구수하고 여기 조그마한 이런 조각에 사는 인구수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less populated 된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인구가 막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막 밀집돼서 사는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데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다고 기지국이 적겠어요? 인구가 적게 사니까 거기는 KT가 기지국을 적게 건설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지는 않을 거다. 아무래도 장소가 넓으면 이제 기지국이 많을 거고, 기지국이 많다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이 장소가 넓다라는 것의 의미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거기를 지나치는 사람들, 뭐 차로 운전하는 사람들, 뭐 버스로 타고 가는 사람들, 거기서 뭐 LTE 신호가 잡혀가지고 생활 인구수로 카운트 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렇게 지역이 넓은 곳들이, 그 덩어리가 큼직큼직한 곳들이 상위로 잡힌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뭐랄까요?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데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큰 지역이면은 자연스럽게 생활 인구는 많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은 지역은 조금만 잡히고요. 큰 지역은 많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태블로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펑션들을 하나 써가지고
이런 거 한번 구현을 해봤어요. 여러분 태블로에서 최근에 나온 펑션 중에 이게 에어리어 펑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집게구 안에 여러분 요 조그마한 공간 있잖아요. 그 소공간. 그 공간 안에 넓이를 구해주는 함수가 이제 새로 들어왔어요. 에어리어라는 펑션이 있는데 그러면은 1제곱당 그죠? 1제곱당 생활 인구수를 실제로 제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단위 면적당 총 생활 인구수를 시각화를 한번 해봤는데 그 그림이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이게 로딩이 되고 있는데 나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이 데이터 자체가 가지는 조금 근본적인 오류나 어떤 이 오해의 가능성들, 오차의 가능성들이 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가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넘어가가지고요. 이 데이터 세트를 제가 이때까지 쭉 한번 보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시각화를 한번 해보면서 얻었었던 장점과 단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다.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 딴지 자체에서는 이거 없어요, 여러분. 서울시는 돈이 많으니까 하는 거지. KT에 돈을 뭐 좀 많이 주겠습니까? 저 돈을 주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쓰라고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것들이고 집계구 수준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무료로 확보할 수 있다. 그만큼 디테일한 수준의 데이터를 공짜로 푼다? 그런 거 잘 없어요, 여러분. 뒤져보시면은요, 무슨 전부 다 무슨 통계값으로 다 집계가 되어 있는 값이고요. 그렇게 디테일한 데이터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별, 연령별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고 있고 다른 데이터 세트와의 연계 활용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장점으로 좀 꼽을 수 있는 거고 단점은 이제 서울밖에 없어. 뭐 부산을 하고 싶어, 경기도를 하고 싶어. 거기에서는 이제 지자체가 아마 돈이 없는 것 같아. 이걸 하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공이 아직은 지금 시점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에요. 거주 인구 약 500명을 기준으로 구획된 집계구를 기반으로. 근데 그 집계구도 2016년도에 구획된 그 집계구를 써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넓은 지역에 기지구 많은 것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좀 근본적인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확도 측면 이런 것들 좀 이슈가 있고 한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매크로 레벨에서의 분석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전체를 내가 볼 거야 쫙 한번 펼쳐놓고 볼 거야 이러면은 별 의미 없어요. 이러면 별 의미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강남구로 한번 분석해 볼 거야. 강남구 한번 땡겨 볼까요, 여러분? 지금 짙게 나타나는 색상이요. 1제곱당 그 생활인구수가 높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저 조그만한 애들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가 이제 밀집돼서 또 생활인구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단위 면적당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마이크로한 디테일한 분석들을 어떤 특정한 지역들을 잡아가지고 하실 때에는 이 데이터가 또 나름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겠다. 단 이걸 갖다가 서울시의 전체 현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뭐 좀 의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어지간히 이제 딱 맞게 이제 끝이 났는데 요 정도에서 우선은 오피셜하게는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남아가지고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대응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제가 또 기획하고 있는 토픽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